가을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책상 위에 마른 펜을 굴렸다. 윤서는 잉크가 떨어진 펜처럼 고갈된 자신을 바라보았다. 30대 후반, 한때 문단의 샛별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그녀였지만 몇 년째 이어지는 슬럼프는 그녀의 펜과 삶의 활력을 모두 앗아갔다. 노트북 화면 속 하얀 백지는 막막한 현실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윤서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10대 동생 하윤의 미래였다. 부모를 일찍 여인 후 홀로 하윤을 키웠다. 그림의 천부적 재능을 가진 하윤은 미술 없이는 못 사는 아이였고 윤서는 그 꿈을 포기하게 할 수 없었다. 당장 미술학원비가 필요했다. 그때 날아온 메일 한 통. 인공지능 기반 기술 보고서 및 웹 콘텐츠 작성. 평소 즐겨 쓰던 감성적 문학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급박한 현실은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미팅 장소로 향하는 길, 윤서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거기서 만난 이는 IT 스타트업 대표 강태민이었다. 50대 초반, 차갑고 까다롭다는 소문처럼 날카로운 눈매와 냉철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윤서의 포트폴리오를 훑어보며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서는 그 앞에서 얼어붙었다. 과연 이 냉혈한 대표와 무미건조한 기술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하윤의 얼굴이 그녀를 붙잡았다. 마른 침을 삼키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윤서는 깨달았다. 이것은 글쓰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윤서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강태민은 소문대로 까다로웠다. 데이터 하나, 쉼표 하나까지 꼼꼼히 지적했고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냉정하게 제작성을 요구했다. 윤서는 밤마다 AI 기술 자료와 씨름했다. 낯선 용어들과 복잡한 논리에 허덕이며 슬럼프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강태민의 지적은 단순한 트집이 아니었다. 그는 윤서의 초고에 섬세하고 깊이 있는 피드백을 남겼다. 이 문장은 사용자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세요. 기술의 장점을 나열하지 말고 잠재적 가치를 이야기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의 조언은 기술 설명을 넘어 미래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었다. 윤서는 놀랐다. 이 남자가 글쓰기의 본질까지 꿰뚫고 있다니. 협업이 거듭될수록 윤서는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차가운 외면 뒤에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선명한 비전이 숨어 있었다. 밤샘 작업이 계속되면서 그의 딱딱한 가면도 서서히 벗겨졌다. 지친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어려운 개념을 쉬운 비유로 풀어주는 모습에서 윤서는 그의 다정함을 엿보았다. 가장 큰 변화는 윤서 자신이었다. 매너리즘에 빠져 말라가던 창작 의욕이 되살아났다. 기술 글쓰기라는 낯선 영역에서 그녀는 글쓰기의 원초적 즐거움을 재발견했다. 언어로 복잡한 개념을 해부하고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문학과는 다른 종류의 희열이었다. 새벽 사무실에서 울리는 키보드 소리와 강태민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프로젝트 막바지, 강태민은 완성된 보고서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윤서 작가님, 당신에게서 제가 잊고 있던 열정을 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과 따뜻한 시선은 슬럼프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었다. 윤서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글쓰기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강태민이라는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프로젝트 완료 후 강태민이 건넨 예상치 못한 초대. 윤서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윤서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단순한 업무상 식사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긴 것일까?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온기와 자신 내면에서 피어오른 묘한 끌림 사이에서 윤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당황한 채로 얼떨결에 수락하고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윤이 옆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망설이던 윤서는 결국 조심스럽게 강태민의 이야기를 꺼냈다. 하윤은 언니 얼굴에 드리운 고민과 설렘을 민감하게 포착했는지 그림 그리던 손을 멈추고 진지하게 경청했다. 언니, 강태민 대표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윤의 순수한 질문에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겉으로 보이는 냉철함과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리고 자신 내면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윤서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강태민에 대한 복잡한 감정, 나이 차이에 대한 부담, 그의 성공한 지위 앞에서 느끼는 위축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진짜 의미에 대한 두려움까지. 하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성숙했다. 언니, 내가 그림 그릴 때 행복한 것처럼 언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강태민 대표님과 함께 있을 때 언니가 행복해 보인다면 어떤 분이든 상관없어요. 언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동생의 진심 어린 지지에 윤서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늘 자신만 희생하며 하윤을 돌봤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자신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응원해주고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강태민에게 숨겨진 배우자가 있는 건 아닐까? 불륜 관계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사회적 시선과 도덕적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윤서는 하윤과 함께 강태민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쳤다. 관련 기사와 인터뷰를 샅샅이 뒤졌다. 늦깎이 결혼설, 부재했던 배우자, 이야기 같은 단편적 정보들이 신경을 거슬렸다. 대부분이 추측성 기사였지만 윤서는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꼈다. 언니, 혹시 너무 깊이 파는 거 아닐까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직접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생의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에 윤서는 잠시 멈춤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묻기에는 용기가 부족했다. 며칠간의 탐색 끝에 윤서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다. 강태민은 오롯이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남자였다.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경험조차 많지 않은 듯했다. 그를 둘러싼 루머들은 대부분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허상이거나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하는 그를 보며 주변에서 던진 추측에 불과했다. 진실을 확인한 윤서는 안도와 함께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불륜 관계라는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대신 강태민의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고독한 영혼. 윤서는 이제 그와의 저녁 식사를 기대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늦은 만남이 서로의 메마른 삶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저녁 식사를 앞두고
윤서는 하윤과 함께 강태민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인터넷 기사, 증권가 소문, 과거 인터뷰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단편적 정보들을 아무리 짜맞춰봐도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삶이 지나칠 정도로 공적인 영역에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당혹스러웠다. 가족이나 개인적 관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전무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부재했던 배우자 이야기였다. 일에만 몰두해 미혼이라는 설도 있었지만 간혹 짧은 결혼 생활이나 불우한 가족사에 대한 모호한 추측 기사들도 눈에 띄었다. 윤서는 불안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그의 삶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륜 관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더더욱 원치 않았다. 언니, 이거 봐요. 하윤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5년 전 한 경제지 인터뷰였다.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강태민은 이렇게 답했다. 저는 모든 것을 일에 걸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여가는 사치라고 생각했죠. 기자가 결혼 계획을 묻자 그는 짧게 웃으며 회사가 제 배우자입니다. 라고 답했다. 윤서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도 그의 소문을 수집했다. 워커홀릭, 냉철한 판단력, 인간미는 없지만 실력은 최고, 주변에 여자 그림자도 없기로 유명 등이 지배적인 평가였다. 간혹 들려오는 배우자 언급도 대부분 과거 잠깐 만났던 여성과의 소문이 부풀려진 것이거나 너무 일만 하는 그를 보며 동료들이 던진 농담에 불과했다. 강 대표님이요? 회사랑 결혼한 사람 같아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 모든 걸 정리해 주었다. 여자친구는커녕 제대로 된 취미도 없어 보이던데요. 오직 기술과 비즈니스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윤서는 확신했다. 강태민의 부재했던 배우자 이야기는 소문과 추측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그는 단순히 미혼이 아니라 연애할 시간조차 가져본 적 없는 일 중독자였다. 그의 삶은 온전히 사업과 기술에만 받쳐져 있었고 개인적 관계에는 놀라울 정도로 서툴렀다. 진실을 알게 된 윤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불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대신 강태민의 깊은 고독이 느껴졌다. 성공한 CEO라는 화려한 외피 뒤에 숨겨진 외로운 남자. 윤서는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도 글쓰기에만 매달리며 관계를 소홀히 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언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하윤이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와의 저녁 식사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지 궁금했다. 윤서는 마침내 새로운 관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 약속된 저녁 식사 자리. 윤서는 지난 며칠간의 불안과 의욕을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강태민 앞에 앉았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미묘하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번에는 보고서나 데이터가 아닌 진짜 이야기를 나눌 차례였다. 강태민은 의외로 솔직했다. 첫 잔의 와인이 긴장을 풀어주었는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담담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오직 일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법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성공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배어 있었다. 대학 때부터 창업 준비에만 매달렸고 회사가 성장하면서는 더욱 일에만 파묻혔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제 주변에는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만 남아있더군요. 진짜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강태민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는 논리와 효율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감정이나 직감 같은 건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다고. 하지만 윤서 작가님을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글을 통해, 그리고 함께 나눈 대화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잊었던 무언가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윤서도 마음을 열었다. 자신 역시 한때 글쓰기에만 몰두하다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슬럼프에 빠졌다고 털어놓았다. 저도 글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하윤이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방 안에서만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동생을 키우면서 비로소 삶이 글쓰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배웠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외로움과 싸워온 이들이었다. 하나는 기술로, 하나는 글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지만 정작 삶의 진정한 의미는 놓치고 살았던 것이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통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태민의 표정은 더욱 온화해졌다. 윤서 작가님, 당신의 글은 차가운 기술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어요.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윤서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의 눈에서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실한 존중과 애정만이 번져나왔다. 그 순간 윤서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섬세한 감정을 지닌 따뜻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사회의 편견이나 나이 차이를 넘어선 늦은 사랑이었다. 냉철한 IT 대표와 감성적인 작가, 서로 다른 세계의 두 사람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성향에서 오는 갈등도 있을 테고 세상의 시선도 따가울 것이다.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나누었고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열정을 심어 주었다. 강태민과 함께라면 윤서의 펜은 다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낼 수 있을 것이다. 새벽 하늘에 피어오르는 붉은 빛처럼 그들의 늦은 사랑도 이제 막 찬란하게 시작되었다.